지금 보고 있는 화면 속의 평화로운 일상이 2000년 전 로마였다면 당신은 지금쯤 옆 사람과 웃으며 사자가 사람을 찢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통계이고 역사예요. 로마 콜로세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배우셨나요? 틀렸어요. 거긴 거대한 도살장이었고 그 바닥 아래는 죽음을 효율적으로 배달하기 위해 설계된 최첨단 공장이었으니까요. 단 하루 만에 5천 마리의 맹수가 학살되고 한 번의 축제에 1,000명의 검투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는 곳.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피냄새 진동하는 현장에서 로마 시민들은 공짜 빵을 씹으며 환호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도덕적 근거 없는 자신감을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콜로세움의 지하, 하이포지움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인간의 잔혹성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는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 채널에서 다루는 모든 이야기는 팩트와 논리, 그리고 통계에 기반합니다. 감성적인 호소나 고대 로마에 대한 환상은 버리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콜로세움을 보며 경외심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서늘한 공포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로마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인내, 나는 경제학과 심리학, 그리고 그 지하미로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체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딴짓하다가는 로마 시민들이 왜 그토록 잔인함에 열광했는지, 그리고 그 본능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놓치게 될 테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콜로세움의 뚜껑을 열어보죠. 정확히는 그 바닥 아래 하이포지움이라 불리는 죽음의 공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 바닥이 그냥 땅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건 나무 판자로 된 거대한 덮개였고 그 위에는 피를 흡수하기 위한 모래가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지상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2층 규모의 거대한 지하미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포지움이에요. 이곳은 낭만적인 대기실이 아니라 죽음을 연출하기 위한 특수효과실이자 물류센터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어요. 바로 28개의 수직 리프트입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28개의 거대한 승강기를 동시에 작동시켰다는 게 믿기시나요? 이 리프트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최소 250명의 노예가 매달려야 했어요. 짐승을 가둔 우리를 위로 올리고 적재적소에 맹수들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 시스템은 현대의 테마파크 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관중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평했던 경기장 바닥에서 갑자기 굶주린 사자 10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공포의 연출이었던 거예요. 왜 로마는 이 막대한 인건비와 설계 비용을 들여 지하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아니요. 그건 효율성 때문이에요. 경기장 위에서 맹수를 끌고 오고 사형수를 배치하는 시간은 관중에게 지루함을 줍니다. 유튜브 쇼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처럼 로마인들도 흐름이 끊기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하이포지움은 그 지루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다음 처형과 다음 사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버튼 하나 누르듯 리프트를 올려서 끊임없이 자극을 공급한 거죠. 이건 문명이 아니라 잔혹함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 설비에 가까웠던 겁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보면 상황은 더 기괴해집니다. 맹수들이 지하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경기장 바닥에 나타나는 순간 5만 명의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팝콘을 먹죠? 로마인들에게 콜로세움의 학살은 딱 그 정도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사자가 사형수의 복부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는 그 찰나에 관중들은 황제가 무료로 나눠준 빵을 씹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감각의 마비, 디센시타이제이션입니다. 이건 로마인들이 특별히 잔인한 인종이라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설계된 사회적 세뇌의 결과인 거죠. 로마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집안의 가축을 잡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로마 시민 한 명이 평생 콜로세움에서 목격하는 죽음은 최소 수천 건에 달합니다. 뇌가 자극에 절여지다 못해 웬만한 출혈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특히 점심시간의 처형이라 불리는 메리디아니 시간에는 흉악범이나 기독교인들을 맹수에게 던져주는 끔찍한 사형 집행을 보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죽음이 배달되는 동안 입으로는 음식을 밀어넣는 이 기괴한 조화. 이게 로마가 원했던 강한 시민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제 좀 더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이 피비린내 나는 쇼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가 지출한 비용, 즉 죽음의 기회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황제가 이 거대한 콜로세움을 짓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입장권을 뿌린 이유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뇌물이었어요. 로마 인구의 상당수는 무직자였거나 하층민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폭동을 일으키니까 황제는 폭동을 막기 위해 빵과 서커스를 제공한 거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자 한 마리를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생포해 배에 실어 로마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지금의 슈퍼카 한 대 값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수를 하루에 5,000마리씩 죽였다는 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말 그대로 피해 소모에 쏟아부었다는 뜻이에요.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 전역에서 맹수를 싹쓸이 해오는 바람에 특정 지역의 사자와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였으니까요. 생태계 파괴를 담보로 한 엔터테인먼트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경제학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할 자본과 인력이 오직 소비적 파괴에 집중되면서 로마의 내실은 썩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콜로세움이 화려해질수록 로마의 국고는 비어갔고 시민들의 정신력은 피폐해졌습니다. 이제 로마식 정의의 실체인 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 즉 맹수형을 들여다보죠. 사람들은 이곳을 검투사들의 대결 장소로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공포를 통한 대중 통제용 공개의 처형장이었습니다. 사형수는 목에 자신의 죄목이 적힌 티툴루스라는 팻말을 걸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사형수가 맹수에게 찢기는 비명을 들으면서도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며 박수를 쳤죠. 가학적인 쾌락이 정의라는 탈을 쓰는 순간 인간의 잔혹성은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사형수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경기장 한복판에 던져졌고 지하 하이포지움에서 며칠을 굶겨 눈이 뒤집힌 표범이나 사자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사지를 분리했습니다. 이건 처형이 아니라 전시였고 로마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각인시키는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5만 명의 관중이 지르는 함성은 거대한 압력이 되어 죽어가는 자의 비명을 지워버렸습니다. 개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5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순간 책임 분산과 몰개성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서 누군가를 죽이라고 소리쳐도 그건 나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 메커니즘은 현대의 인터넷 환경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는 2000년 전 콜로세움에서 죽여라를 외치던 시민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은 무너졌지만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로마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가요? 잔혹함은 사라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게 디지털화되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현대판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인들이 하이포지움에서 맹수가 튀어나오길 기다렸다면 현대인은 알고리즘의 지하미로에서 자극적인 뉴스와 타인의 불행이 피드로 올라오길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이 폭로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라는 이름의 댓글을 다는 행위. 이건 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우리는 콜로세움의 화려한 외벽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죽음의 시스템을 해체해봤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콜로세움은 잔혹함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었고 관중들은 시스템에 의해 마비된 공범들이었으며 그 본능은 지금 우리 안에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의 최근 시청 기록을 확인해보세요. 타인의 실수나 비극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가득하다면 당신도 지금 로마의 관중석에 앉아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충분히 뒤흔들었나요? 이 냉철한 통찰이 유익했다면 그리고 현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계속해서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콜로세움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